초등 수학에서 배운 도형과 중등 수학에서 배울 기하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이전 강의에서 기하의 어원과 역사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 도형과 기하는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하의 내용을 처음 다루게 될 기회를 맞이하여 이들의 관계를 정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초등교과와 중등교과에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중고등 수학의 기하를 대비한다면 기하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될 것이고 증명 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먼저 초등 수학에서 배운 도형은 점, 선, 면, 입체 또는 이들을 결합시킨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기하는 도형을 공부하는 수학의 한 분야를 나타내요. 즉, 기하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도형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 수학에서 삼각형의 넓이나 입체 도형의 부피 등 도형의 성질이나 측정에 대하여 배웠어요. 중등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도형은 은근슬쩍 기하로 바뀌게 돼요. 물론 중등 수학에서도 초등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배우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도형이 아니라 기하라고 부를까요? 중등 수학에 괄호를 씌운 이유는 사실 모든 중등 수학의 교과서에는 기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교육부의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 자료에는 도형 관련 영역을 기하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겉은 도형이지만 속은 기하라는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도형을 배우지만 선생님들은 기하를 가르치게 되는 동상이몽의 현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하는 공부하기 까다롭다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선생님은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고 학생은 공부하기 어렵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하의 증명 과정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증명 과정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기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명이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증명 대신 설명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어요. 증명의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니라 말만 바꿔 사용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기하를 아예 제외해버리기도 했어요. 그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다음 해에 기하가 다시 등장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초등 수학에서의 도형에 관한 내용은 원이나 삼각형과 같은 대상들을 직접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경험적 탐구의 방식으로 교육을 한 반면 중등 수학에서의 도형에 관한 내용은 원이나 삼각형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엄밀한 정의를 시작으로 논리적인 증명을 통하여 도형에 관한 정리를 이끌어내는 논리적 탐구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에서는 실제적인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하여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사실을 유도하는 과정이 교육의 목표이며 이와 같은 방식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요. 경험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양을 직접 보여주거나 실험을 통하여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를 따지는 노하우에 중점을 둡니다. 중등 수학에서는 이미 알려진 확실한 사실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교육의 목표이며 이와 같은 방식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제시하여서 논리적으로 답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증명 방식을 배우고 이유와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하므로 과연 왜 그렇게 될까를 따지는 노하우에 중점을 둡니다.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에서의 도형을 소개하는 예를 각각 비교해 볼게요. 위의 그림과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초등 수학에서 도형을 소개할 때에는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고 나서 설명을 한 후 끝으로 이름을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림을 먼저 제시하여 보여주면서 이들의 특징을 말하며 나중에 이를 일반화해서 부르게 되는 도형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요.
중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전문적 용어이지만 알아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략히 소개할게요. 귀납적 추론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을 뜻해요.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지에 매달려 있던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등 어떤 물체에 대하여 인위적인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방식이에요. 이 같은 추론의 방식은 특히 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들과 유사한 현상을 찾고 그 특징을 모아서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이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현상들로부터 일반화시켜 추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수학 교육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학은 귀납적 방식이 아니라 연역적 추론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체계로 구성된 학문이거든요. 모든 수학의 시작은 주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 증명으로 결론을 짓는 연역적 체계이니까요. 이번엔 중등 수학에서 도형을 소개하는 방식을 알아볼게요. 원은 평면 위의 한 점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점 O는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 O와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반지름이다. 이처럼 중등 수학에서는 도형의 이름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설명을 한 후 그림으로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도형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림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요. 연역적 추론은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사실로부터 결과가 되는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을 뜻해요. 대표적인 예가 3단 논법인데 말뜻 그대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를 가져요. 3단 논법의 많이 알려진 예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를 거쳐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전제가 되는 근본적인 사실로부터 소크라테스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유도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도 대전제에서 시작하고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특수한 사실을 증명해가는 연역적인 추론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또 다른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위쪽에 있는 초등 수학에서의 문장과 아래쪽에 있는 중등 수학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나요?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서술어 부분에서 이들의 차이가 나죠. 초등 수학에서는 서술어 부분이 이라고 한다로 끝맺음을 해요.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실질적인 대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도형의 대상은 이와 같은 식으로 약속이 됩니다. 유아들이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여러 종류의 예쁜 꽃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것들을 꽃이라고 한단다와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중등 수학에서는 서술어 부분이 이다로 끝맺음을 해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하의 대상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서 결론을 짓듯이 말이죠. 그래서 기하에서의 도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불러주면서 존재하게 돼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기하에서의 도형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요. 초등 수학의 도형과 중등 수학의 기하는 먼저 도형에 소개하는 방식이 서로 반대로서 초등 수학에서는 그림이 먼저 나온 후 마지막에 도형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중등 수학에서는 도형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후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그림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또한 서술하는 방식도 달라서 초등에서는 약속의 형식을 취하고 중등에서는 정의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차이가 발생하죠. 다음 강의에서는 기하의 정의와 증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